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중 좌파 그리고 중국 오랑캐와의 체제 전쟁 중. 이게 제목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보수 거북당입니다. 그래. 형은 보수지. 네. 형 보수지하고 빨리 발음하면 야당의 모모씨가 자주 사용하는 욕이 되니까요. 네. 여러분 발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느끼는 현 대한민국의 전국 현황은요. 보수 대 진보. 네.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탄핵교 교주의 싸움으로 보여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상은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보수 친미, 우파 진영과 네. 종중 좌파 진보 진영 간에 서로 물어뜯고 죽고 죽이만 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노태우 정권 시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북방 외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네. 그걸 추진해가지고, 중국하고 한중 수교를 했어요. 이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은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늘리고, 네. 경제를 또 훗날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말해 중공이죠. 네. 그 양국 간의 무역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익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현재까지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중국산 값싼 원자재와 생필품이 수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서민들 사는데도 중국산이 싸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들어선 이후에 많은 조선족 제중교포들이 입국을 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힘든 일, 네. 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뭐 3대 업종이라고 하나요? 네. 한국민이 꺼려하는 그런 기피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코리아 드림을 키우고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집을 사고 많이 그러면서 자기네들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기피 업종에서 일을 한국인이 안 하니까 그걸 땜빵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돌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중국 공산당은요, 한국 내의 진보 내지 좌파 세력을 이용해갖고 중국 종중 세력을 키울 목적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본 잠식. 그러니까 이거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수많은 토지를 중국 사람들이 샀어요. 제주도에 엄청 그 중국 애들이 부동산 산 거 아시죠? 네. 중국의 본토인가 조선족들이 매입을 했어요. 인천 어느 지역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고, 한국 국내 곳곳에 지금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자본 잠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스며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종북 좌파, 종중 좌파 정권 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지금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 폭등한 이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문재인이가 맨날 외친 게 있었어요. 중국몽. 중국은 형제의 나라고 상전의 나라고 받들어야 될 나라고, 중국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고, 예?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문재인이가 했단 말입니다. 종중좌파 문재인이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하고 조선족 교포들한테 네. 확인해보세요. 아닌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네. 내국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유리한 비율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허용을 해줬어요. 100%에 가깝게. 네. 그래갖고 심한 경우는 타워팰리스까지 걔들이 사들였다 이거예요. 돈 있는 자들은. 네. 그래갖고 이게 한몫을 했기 때문에 이상 폭등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사상적으로도 나쁘지만 나쁜 놈이에요. 네. 그렇게 한몫하였다는 거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나 부동산 업계에 좀 종사하신 분들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 겁니다. 종북좌파 문재인이가 자신의 집권 시에 이재용 삼성회장을 어떻게 했어요? 달달달달 깨볶듯이 볶았죠. 그렇죠, 깨볶고 그렇죠. 콩볶듯이. 왜 그랬을까요? 삼성의 경영권을 무너뜨려 갖고 네. 중국한테 갖다 바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깨볶듯이 들들 볶아된 것도 문가가 네. 상전으로 모시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의 비위를 맞추고 그 입맛에 맞게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종북좌파 문재인이는 2020년 네. 4.15 총선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고요. 절대 의석수를 확보해갖고 종중의 좌익 행보를 계속 하였던 겁니다. 자, 하나 내가 예를 들게요. 네. 중국에는 외교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통상부 장관 정도 되겠죠. 네. 네. 아. 왕이라는 자가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상입니다. 빨갱이라는 이걸 떠나서 왕이가 네. 방한했을 때 문재인이가 쫙 뻘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러면서 웨이터가 형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룸 같은 데 가면 네. 단골 VIP 손님이 딱 하면 그런 식으로 쩍벌을 하면서 마치 유흥업소의 웨이터가 단골 VIP 손님을 접대하듯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 영접을 안 나오니까 네. 김정숙이하고 둘이 만두 쳐드셨어요. 식당에 가서. 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마음에 빚을 엄청 졌거든요. 선거 때. 네. 그래서 빨갱이 문재인이가 항시 중국몽을 외치고 형제의 나라라고 지적했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구한말에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죠. 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던 거는 경제적으로 먼저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권을 잃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어요. 네. 빚을 갚아서 우리 국권을 지키자고. 그것도 일본 애들의 방해로 다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될 겁니다. 중국인 조선제국에 투표권을 줬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중국 가면 우리 건강보험 걔네들이 해줘요? 아니요. 이런 젖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서울대 화교들이요 무시험으로다가 입학시험을 보게 해주고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의대 등 어떤 그 입학할 때에 특혜를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도요 베이징대 무슨 저 중국의 청와대 이런 칭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명문. 그런 데 가면 우리도 무시험으로다가 특혜 받아요? 아니요. 이거 개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좀 보고 읽을게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다 외울 정도로 천재는 아닙니다. 네. 주한미군 방위비가 얼마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얼마? 1조 2,8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보료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1조 1,800억이에요. 주한미군 방위비가 1,000억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주한미군이 안보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중국인 건보 적용받는 게 좋아요? 우리 국익이 어떤 게? 주한미군이 주둔하니까 이북애들 넘어오는 거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데 돈 들어간다 뭐 한다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겁니다. 네.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도요. 이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이하고 일부 친중파 네. 뭐 배현진이하고 이현승이하고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이하고 같이 네. 중화인민공화국 황제 독재자 시진핑이 아련하러 갔어요. 탄핵 정국에서 뭐 했어요? 찬성표 던진 애들 네. 예? 국민의 짐 우원식이야. 어차피 더블 당이니까 그런다고 치고 네. 그리고요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대사를 지냈어요. 네. 결론 중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부정선거로 개입을 해갖고 네.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잠식해 들어와갖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고 획책을 하고 있어요. 네. 잘 그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부정선거 수사와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 그리고 입법 독재를 막고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수인인 민주당 세력을 이용을 해갖고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해갖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반대가 되니까. 그렇죠. 이번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풍전등화와 같아요. 네. 바람 앞에 등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위기 상황과 국민의 지금 당내에 있는 인사들 중에도 아군이 아닌 네.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배신자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면 뭐냐? 네. 국민 계몽령인 거예요. 깨닫게 하는. 네. 대통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요. 탄핵 반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조기? 불비는 아니냐고요. 네. 예?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과연 국민의 심판 안 받을까요? 네. 국민들이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에 대한 그 계몽령이요. 계몽이 40대, 50대로 옮겨가야 돼요. 그 물결이. 네. 그렇게 해야만 탄핵을 기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삐딱한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도 압박을 해서 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요.
40여 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해야 될 겁니다. 아니 헌법을 최후의 수호하는 기관에 어떻게 빨갱이 사상이 물든 저 이거 빨간 옷은 좋아해요. 근데 난 좌익 사상 물든 애들은 싫어요. 네. 내 피부 색깔 톤하고 빨간 옷은 맞으니까 입어요. 근데 난 빨갱이는 싫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